상위 1%, 10% 공부 잘하던 학생들, 현역 학생들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됐어요. 우리 학생들 입시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목 수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국어 1등급 컷은 91점, 2등급 컷은 83점, 3등급 컷은 75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 수능에는 국어 1컷이 이번과 동일하게 91이었는데 2컷이 85점, 3컷이 77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1컷은 동일한데 2컷과 3컷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2등급 컷하고 3등급 컷이 1컷과 멀어졌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상위권 학생들과 중위권 학생들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단 국어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수학도 한번 볼게요. 수학 가형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되는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 2등급 커트라인이 80점, 3등급 커트라인 70점입니다. 올해 6평은 1컷과 3컷과의 차이가 18점입니다. 그런데 작년 6평 때는 1컷이 89점, 2컷이 73점으로 16점 정도 차이였고요. 3년 전에 6평 때는 1컷이 이번과 동일한 88점이었지만 그 당시 3컷은 76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번에 20번 같은 경우가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정답률이 30%였고요. EBS 기준으로 정답률이 20%였습니다. 객관식의 정답률이 20%라고 하는 건 사실상 90% 이상의 학생들이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EBS 기준으로는 정답인 1번보다 4번과 5번을 고른 학생들이 더 많았어요. 보통 우리 학생들 찍기에는 1번보다는 그죠? 4번하고 5번이 좀 만만하죠. 네.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20번부터 그랬으니 킬러 문제를 가기도 전에 벌써 우리 학생들이 틀리기 시작한 거죠. 준킬러의 난이도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간격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거는 나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나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상 1등급 커트라인이 96점, 2등급 커트라인이 88점, 3등급 커트라인이 73점입니다. 그런데 1컷이 96점이었던 시험이 2015학년도 수능이 있었는데 그 당시 3컷은 83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벌어졌냐? 지금 3, 4에서 예측하는 표준 편차값은 대략 한 28 정도입니다. 참고로 작년 6평과 재작년 6평은 표준 편차가 25 정도였어요. 그 표준 편차 3이 그렇게 커요? 2020학년 작년 6평 때 평균 43, 1컷 89, 평균 47, 1컷 87입니다. 평균이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 나형 학생들, 응시하는 학생들의 평균이 40점대 중반이 나오면 1컷이 80점대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평균이 40점대인데 1컷이 96점에서 나왔다니까요. 이거는 최상위권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더 잘했거나 아니면 중위권 학생들이 평균을 다 깎아먹었거나 그걸 떠나서 뭐냐면 지금 예년 같으면 내가 지금 현재 3등급이야. 그래서 이번엔 그래도 내가 원래는 4등급, 5등급 이랬는데 지금 3등급이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9평 때는 2등급 맞고 수능 때 1등급 받으면 되겠지라고 우리 학생들은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원래는 내가 지금 3등급인데 내가 여기서 국어를 3문제를 더 맞으면 2등급이 되는데 4문제, 5문제를 더 맞아야 되고요. 내가 원래 수학 2문제를 더 맞으면 2등급이 되는데 이젠 3문제를 더 맞아야 돼요. 즉 1등과 나의 간격은 예년과에 비해서 더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작년 똑같은 페이스로 공부한다고 해서 등수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입니다. 워낙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심했으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우리 학생들의 공부하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의 환경마저 바꿨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상위 1%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했더니 훨씬 일을 2배 이상 잘했대요. 왜냐하면 워낙 창의적이고 일을 잘해야 되는데 회사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일을 부탁한다고 조언한다고 계속 오다 보니 그 사람 본연의 일에 집중하지 못했었고 자기의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더욱 진행하지 못했었는데 혼자서 재택근무를 하니까
자기의 그런 창의력이 엄청나게 폭발한 거죠. 상위 10%의 직원은 원래 하던 만큼 잘했고요.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중간 직원 같은 경우는 원래 시키는 일은 잘했는데 이 일을 집에 가다 보니까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SNS로 업무가 지시가 되다 보니 업무의 의사소통이 좀 늦어졌고 그러면서 일의 효율이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위 10%의 일 못하던 직원들은 오히려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일을 더더욱 못했고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1%, 10% 공부 잘하던 학생들, 현역 학생들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더 기회가 됐어요. 원래 학교 가야 되고 이렇게 되고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만의 온전한 시간들 되게 많이 뺏겼는데 자기 원래 공부 계획도 잘 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학생들이 조금 더 시간 유배분을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원래 학력이 떨어지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학교라도 가야 규칙적인 생활을 할 텐데 그러질 않으니 집에서 유튜브 보고 롤하고 그러니 완전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중위권들도 문제지만 상위권들의 밀도가 좀 더 촘촘해졌다라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 내가 성적이 조금 올랐으니 앞으로 쭉쭉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사실은 수능 성적은, 수능 시험은 우리 학생들이 절대 평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위에 있는 학생들을 역전하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오답률 70%짜리가 4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4문제 정도. 작년 수능에는 오답률 70%짜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6평에는 오답률 70%짜리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수준과 이런 걸 떠나서 재작년보다는 1등급 인원이 많을 거고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 수능 때는 5.3%가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7.4%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6월 평가원 때는 대략 5점대 중후반에서 6% 초중반 정도의 1등급 인원이 있을 거고요. 사실상 평가원에서는 원래 1등급 인원을 할 7에서 8% 정도를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9월 평가원은 이번 6월 평가원보다는 약간 쉽게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원, 생원 다 떠나서 일단 지원 같은 경우가 현재 1컷이 한 41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과목은 한 45에서 한 48점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지구과학 1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효율성이 극한으로 떨어지는 게 물리랑 화학 과목이거든요.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맞아서 50점 맞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딱 보면은 화학하고 생물이 평균 26점인데 지구과학이 한 21점에서 20점이거든요. 어떻게 지구과학이 화생보다 많이 어렵나? 생물보다 많이 어렵나요? 아니죠. 평균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가 어렵거나 아니면은 표본이 낮아야 되는데 이걸로는 그냥 지구과학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학생처럼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 뭐냐면 이번에 낮았던 과목이 있어요. 화투가 평균 21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가 몇이죠? 13입니다. 근데 얘 표준 편차는 10이에요. 우리 학생들 이제 우리가 표준 점수를 구할 때 Z값을 구합니다. Z값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받은 점수 X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그거를 표준 편차인 시그마로 나누죠. 그래서 Z값이 높게 나오려면 M값, 평균값이 작거나 표준 편차가 작아야 내 표준 점수가 극대화가 되는데 그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게 지구과학이요. 똑같은 평균이더라도 1컷이 얘는 46이고 41이에요. 왜? 편차가 커서 상위권 애들은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화학하고 생물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에너지가 10이라면 지구과학은 5 이하예요. 국어, 수학, 탐구 다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저기 밖에 붙어있는 서울대 의예학과를 붙은 전국 수석 그 친구 학생은 사실은 수능 시험에서 2개를 틀렸습니다. 그런데도 전국 유일의 100분위 수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학생의 선택 과목은 지구과학 1과 생물 2였는데 작년에 만점 100분위가 100이 나왔던 과목이 3개였어요. 지원, 생투, 물투. 그래서 그 친구는 지구과학 1 하나 틀렸고 국어를 하나 틀렸는데 국어를 하나 틀린 게 2점짜리라서 100분위가 100이 나왔고 지구과학 1도 2점짜리 하나 틀려서 100분위가 1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수능을 2개 틀렸고 전국의 수능 다 맞은 학생과 하나 틀린 학생이 10명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분위가 100이었습니다. 어차피 서울대는 표준 점수로 가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탐구는 100분위를 변환을 하고요. 작년에 만점자들은 전부 하원, 생원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탐구 100분위가
100이 안 되는 과목을 골라서 김동현 학생은 표준 점수 기준 전국 2등이었고요. 서울대 의대식 기준 전국 3등이었으며 연대 의대식으로 국어, 수학, 화원, 생원 만점 받은 애를 연세대식 환산 점수 1점 이상으로 눌렀습니다. 참고로 작년 물원화원, 화원, 생원 만점자 연세대 의대 기준 10등 밖으로 밀려나서 최초합을 하긴 했지만 끝자락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50점 맞으면 되긴 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혹시 지금이라도 지구과학 바꿀까요?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돼요. 그거 바꿀 수 있는 조건은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가 안정적인 상태인데 탐구 하나가 워낙 안 좋아서 바꾸는 거를 제외하고는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은. 원래 연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무작정 바꾸는 방법은 안 되는데 이왕 지금 선택하는 과목이 내가 그래도 한 45점 이상 44 이렇게 맞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밀고 가시고요. 혹시라도 30점대 초반으로 헤매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바꾸는 건 날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 공부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화투 같은 경우가 공부 양이 원 과목의 2배거든요. 작년에 화투 50점 맞아도 나왔던 100분위가 98이에요. 지구과학 원 44점 맞은 것과 100분위가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게 내가 지구과학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게 쪽팔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어차피 기계공학과 갈 거니까 물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화공과 갈 거니까 반드시 화학을 해야 돼요. 그 생각하다가 그 과를 아예 못 갑니다. 그럼 반드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탐 같은 경우를 볼게요. 사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공부 안 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윤사 같은 경우를 볼게요. 지금 예상되는 1컷이 한 50점 정도 되는데 작년에 윤사 1컷이 50점이었는데 하나 틀렸을 때 100분위가 그러니까 하나 틀려도 3등급이었는데 지금은 한 3, 4개까지 틀려도 3등급이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편차가 지금 유난하게 지금 올해도 좀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도 이번에 저 탐구 그래도 한 42점, 43점 맞아서 3등급 정도 되는데 금방 오르겠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에 이미 고인물들은 50점을 계속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탐 과목들을 보면 최소 47, 48 다 이래요. 지금 아직 공부를 덜 된 애들이 지금 쫙 깔려 있어서 평균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1컷이 아직 높고 편차가 커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문과 학생들 보통 사탐하는 이런 애들 많아요.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저녁에 사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했네 다음 날 해야지. 계속 사탐 공부를 가장 마지막 시간에 했다가 계속 미루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교 쓸 때도 다른 학생들한테 밀립니다. 제발 공부 균형 있게 하셔야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